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주었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쿠,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대통령 이람 알리예브 가카. 나는 귀국 인민의 민족적 명절인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국경절에 저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선과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변함없이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 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주최 109 2020년 5월 28일 평양. 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주었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디스아바바,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대통령 사울 레보르크 제우데 가카. 나는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국경절에 저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과 귀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 인민은 친선적인 에티오피아 인민이 나라의 안정과 발전, 민족적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끊임없는 성과를 거두기를 중심으로 축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새로운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날로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주최 109 2020년 5월 28일 평양. 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주최 102 2013년 5월 29일 부류의 고전적 노작, 과학기술 발전에서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 건설을 힘있게 다구치자를 발표하시어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 지침을 제시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의 2013년 5월 29일 노작을 구절구절 되새겨보느라면 여기에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또 나라의 전반적 과학기술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밝혀져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도 남이 고른 길을 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새롭게 비약해야 한다고 하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 하실 때마다 과학기술은 시대를 선도하는 기관차,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과학기술 발전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면 인민들이 먹는 문제, 에너지 문제를 비롯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또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세계적 수준에 당당히 올려세워 이 첨단 산업이 우리 경제의 기둥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주체 100년도의 그날로부터 과학기술 발전의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우리 원수님께서는 2016년에는 몸소 새해의 첫 문을 과학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불같은 헌신에 의해서 역사적인 당 제7차 대회를 앞둔 그 해 우주과학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 우주정복의 특대 사병과 함께 우리 당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속공업의 주체화 실현에서 큰 걸음을 내디디었고 화력발전소들의 무중류 착화기술이 도입된 것을 비롯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이 수많이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온 나라에는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 것을 자기 가사처럼 여겨야 한다고 하신 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에 의구하여 생산과 건설을 해나가는 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따라 이 땅 위에 사회주의의 강국을 일도세우자.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힘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각지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을 본능의 버금으로 틀어지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정면 돌파전을 과감히 벌이고 있습니다. 순천 화력발전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현존 발전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면서 전력 생산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소 전력 생산은 매우 좋습니다. 솔비돌이 망가동으로 돌아가고 구 생산 대당 출력이 훨씬 지난 기업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선 일꾼들로부터 노동자들에게까지 솔비 달방제가 다 건이 실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 솔비들이 원성능이 회복되고 가구 솔비 가동률도 거의 100% 솔비 가동도 올라가고 이러다 나니까 전력 생산이 지난 시기에 비해서 120% 상승하고 있고 또 과학기술을 앞서고 있습니다. 우선 미루 주감속기도 개조하고 또 꼬임 날개에 대한 밀성풍기 능력도 제거하기 위한 사업 또 송풍기, 배풍기 날개를 개조해서 그 능력을 높임으로써 지난 기간에 비해서 중기 생산량이 12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기세를 늦추지 않고 모든 솔비들이 원성능을 자기 설계대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더 대중을 더 발동시켜서 이 전력 생산을 단계별로 계속 높이려고 합니다. 발전소에서는 자력갱생기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고 있습니다. 특히 단열벽돌 생산 공정을 새로 꾸리고 보일러의 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보온재를 충분히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석탄 분쇄 효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 강볼 생산도 짜고들어 전력 생산을 늘리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정면 돌파 사상을 받들고 떨쳐나선 삼도 광물 생산 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자체 생산 토대와 잠재력을 동원 이용해서 상반년 광물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업소 안에 일꾼들과 전체 종업원들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는 예비와 잠재력을 총동원해서 짧은 기간에 현행 생산은 물론 전만 생산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품위가 높은 채용장을 마련했습니다. 새 채용장이 마련된 데 맞게 우리들은 작업 조직과 설비 관리를 빈틈없이 짜고들어서 교대당 생산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평양 료객차 고무제품 공장에서 제자원화를 생산 장속의 중심거리로 틀어지고 근기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생산을 정상화하자면 결정적으로 원료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 원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거듭 논의하던 끝에 낡은 차마께서 재생고무를 이용할 방도를 찾았는데 이 공정을 꾸리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자 중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고무가루 생산 공정을 공장 자체 힘으로 꾸리고 프레스도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자원한 팥고무가루로 원료의 90% 이상을 보장하면서 매월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종업원들 속에서 자력갱생만이 살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라손 곤제 공장에서 제자원화 사업의 힘을 놓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석탄재와 미광을 비롯한 공업 폐설물들을 세멘트와 블로크 생산에 이용해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개건 사업을 힘있게 벌려 많은 전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열이 안고 온 나라 협동벌이 모내기로 끌고 있습니다. 5월 중순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낮은 기온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벼모 생육이 좀 약하게 되고 모사리도 역시 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기온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서 모팜 비벼가리를 잘해서 모내기를 좁게 빨리 끝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내기를 빨리 끝내는 데서 중요한 것은 우선 이제 품종별 특성에 맞게 모내기 시기를 바로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늦종이나 중간 늦종은 5월 말까지, 중간종은 6월 상순까지 빨리 끝내도록 해야 합니다. 모내기를 질적으로 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모내기를 기계화하고 또 모낼 때의 못 걷는 깊이를 정확히 보장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벼 모사리가 빨리 되도록 해야 합니다. 종면 돌파 전에 주타격 전당을 지켜줬다는 자각을 안고 농업 근로자들이 당면한 모내기를 힘있게 다구치고 있습니다. 류포구역의 농업 근로자들은 주체농법의 여부를 철저히 지키면서 모내기를 최적기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는 지난 시기에는 모내는 기간을 보름 정도로 종하고 모를 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닷새 정도 늦게 시작했습니다. 모내는 기간을 20일부터 30일로 정하고 6월 동안에 와닥닥 끝낼 목표를 세우고 사전에 그 준비 사업을 빈틈없이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반적인 모내기 실적이 60% 개선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온 구역이 달라붙어서 전반적인 관계수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넌까지도 물이 철철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어떤 불리한 가물 현상이 진행돼도 농사를 끄떡없이 지을 것 같습니다. 대현 남세전문 협동농장에서는 선진적인 용농 방법을 받아들여 모내기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땅 자랑하지 말고 뭐 자랑하라 그랬다고 우리 농장에서는 벼모판 갈래에 힘을 넣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모가 범모입니다. 범모를 발아들었더니 온도 관리와 물 관리에서 아주 홀했습니다. 우리 모시기에는 머판의 온도를 20 내지 25도씨로 보장해주면서 용량 관리 또한 힘을 넣었습니다. 천연생활체제로 한 주에 한 번씩 분물해줬더니 뭐가 이렇게 실하게 자랐습니다. 지금 저희 관계시로에 조약 활성장치를 설치하고 모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약 활성시로 모내기를 진행하니 모의 용량 상태가 좋아지고 모사리들도 빨라집니다. 서신 남세 전문 협동농장에서는 날짜별, 포전별 모내기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모 기르기와 논소 내치기를 확고히 앞세우면서 모내기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변모의 생육 상태에 맞게 모내기를 진행하면서 기계화 비중을 높여 모내기를 마감 단계에서 내밀고 있습니다. 선행 공정들을 예견성 있게 앞세우면서 당면한 모내기를 질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서삼종 남세전문 협동농장입니다. 모내기는 이 시기를 다투는 중요한 용농공정이지만 모내기의 질적 수준이 가을에 가서 알곡 서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작업반 분조들에서 속도와 함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물 수위가 낮은 저수확지 포전들의 물빼기 대책을 세우죠. 냉피해를 받지 않도록 했고 지난해보다 넌물잡이를 선행시켜 쏘레치기 단계에서 이제 김잡이류를 훨씬 높였습니다. 몽구루 큰모와 보모, 용량 알모를 전면적에 도입하였는데 올해 불리한 날씨 조건에서도 안전하게 튼튼한 변모를 키워 토양 조건에 맞게 포전들에 내고 있습니다. 새우물 남세 전문 협동농장에서도 모내는 기계를 실종에 맞게 개조해서 농산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선진용농 방법을 농장의 실종에 맞게 받아들이자고 보니까 우리 정전에 쓰던 모내는 기계가 불합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국부적으로 도입하던 병목식 재배 방법을 올해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 기계를 개조했습니다. 이 병목식 재배 방법은 깊은 충 비료 주기에 실리가 있고 통풍 조건이 좋기 때문에 비료 흡수율, 그다음에 그 비답성, 농작물 생육에 아주 좋습니다. 현재 농장에서 모내는 기계로 100% 모내기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 속도로 나가게 되면 농장 자체 힘으로도 원만히 자기 최적기에 끝낼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다. 온나라 여성들과 아이들의 행복의 요람인 평양산원에서 497번째 새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지난 1월 23일 황해북도 사리원시 상하동에서 사는 최은인 여성이 낳은 새 쌍둥이는 이곳 의료 일꾼들의 방조 속에 아주 건강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오늘 태어나는 새 쌍둥이들은 첫째가 딸이고 둘째와 셋째가 아들입니다. 출생할 당시 아이들은 체중이 1kg 500이 조금 넘었고
8달을 겨우 채우다 나니 호흡도 제대로 못하고 매우 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한 아기들을 받아 안고 가해 모든 의사 간호원들이 12일간의 집중 서생치료와 122일간의 과학적인 영양관리와 건강회복 치료를 거쳐서 오늘은 체중이 4kg이 훨씬 넘게 건강하게 자라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서 밝게 웃는 아이들을 보는 우리들도 정말 기쁩니다. 제가 한 것이 있다면 새쌍둥이를 낳은 것뿐입니다. 그것도 새쌍둥이로 확진된 후 132일 동안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원 동생들의 극진한 치료 속에서 산전 치료를 받고 해산했습니다. 수술할 때에는 20명이 넘는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랑의 군반지와 운장도를 받아 안았고 정말 하루하루 사랑이 커만갑니다. 이 사랑을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 아들, 딸들을 나라의 훌륭한 기둥감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귀여운 새쌍둥이를 안고 태어나는 최은인 여성과 그의 가족을 이곳 의료 일꾼들이 뜨겁게 바래주었습니다. 존민학습의 대존당인 인민대학습당에 도서들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청소 불멸의 역사 중에서 장편소설 혁명의 류명을 비롯한 청소작품들, 현대 조선문학 손집과 역사 일화들, 그리고 어린이 지능 개발과 관련한 도서들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과학 도서들과 경제 분야의 지식과 상식을 주는 도서들, 의학 도서들,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의 해답을 주는 도서들도 있습니다. 최근 국제 소식입니다. 먼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소식입니다. 28일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590만 500여 명, 사망자 수는 36만 17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전날에 비해서 11만 8800여 명의 감염자와 4900여 명의 사망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나라별 피해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감염자 수가 172만여 명, 브라질에서는 감염자 수가 43만 명 이상, 러시아에서는 감염자 수가 37만 명 이상, 영국에서는 26만 명 이상, 그리고 에스파냐와 이탈리아에서는 각각 감염자 수가 23만 명 이상, 도이칠란드에서는 감염자 수가 17만 명 이상, 뒤늦기에 인디아에서는 15만 명 이상, 프랑스, 이란, 페루에서는 감염자 수가 14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카나다, 칠레, 메히코,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감염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전국적인 총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1만 7,446명, 895명으로 늘어났으며 남조선에서는 29일 0시 기준으로 58명의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해서 전국적인 감염자 수는 1만 1,402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음, 인디아에서 최근 고온과 열파로 혹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나라 기상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북부 지역의 최고 기온이 45도씨, 수도 뉴델리에서는 47도씨로서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물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의 일환으로 빗물을 재생利用하는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다수 도시들에서는 산림집 지붕에 빗물 저장 탕크와 료가 공정을 설치해놓고 빗물을 재생해서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 건물들의 지붕에 화초밭을 조성해놓고 빗물을 이용해서 식물들을 자리우고 있다고 합니다. 빗물을 재생利用하는 이러한 방법들은 인구 증가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 도시 환경을 녹색화하는 데 매우 좋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